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최대 최소에 대해서 묻는 주제였다면 그 다음은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자, 근데 방정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냐면 이 방정식이라는 것 또한 방정식의 근은 함수들의 교점으로 인식하자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그리고 그 다음에 교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인식하는 것으로써 근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 그냥 그래프 그리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 함수들의 교점을 다룰 때 어떠한 함수와 가로선, 그러니까 상수함수죠. 이런 애들의 교점을 찾는 것을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굳이 여기도 함수로 두면은 힘들어서 여기는 상수함수, 여기는 그냥 함수.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를 내가 부지런히 그리고 얘와의 관계를 다루는 게 좋다. 수학 2에서도 그렇고요. 미적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 뭐 이 정도면 됩니다. 923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fx라는 게 3x 제곱 더하기 a 코사인 x라고 되어 있어요. 변곡점을 갖지 않도록이라고 했는데 변곡점이라는 거는 이계도 함수가 부호가 바뀌는 근이죠. 그렇죠? f 프라임 x는 6x 마이너스 a 사인 x가 되고요. 한 번 더 미분하면요. 6 마이너스 a 코사인 x야. 그치? 근데 변곡점을 안 갖는다는 거는 얘가 0인 게 없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 a 코사인 x는 6이라고 하는 거에 교점을 찾을 때 어떻게? 이 6이라는 게 어디에 있으면 또 근을 안 가져요? 이렇게 가지면 맞죠? 이게 y는 6 또는 이게 y는 6이면 말이 안 되는 거 맞죠? 어쨌든 얘가 지금 이렇게 스치듯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그 값을 그러니까 변곡점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보는 것보다 a분의 6으로 보기엔 낫겠네. a분의 6으로 봅시다. 네, 좋겠네요. 코사인 x가 기본적으로 1과 마이너스 1이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데 a분의 6이 다음과 같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이 a분의 6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뀌면서 변곡점을 갖게 돼요. 변곡점은 단순히 0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까지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a분의 6이 이런 식으로 그냥 접하는 양상처럼 그려져 있다면 얘를 기준으로 0이 되지만 다시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이런 식으로만 존재하고 또는 여기에 있으면 플러스 0, 플러스 0만 존재하기 때문에 변곡점의 의미인 더블 프라임 x가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y는 a분의 6이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는 경우 물론 당연히 이 바깥쪽에 있으면 근조차 없으니 변곡점이 없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범위는 이거죠. a분의 6이 1 이상 이거나 a분의 6이 마이너스 1 이하. 그래서 a라는 게 이 책 어디 있냐? 이제 6 이하이거나 마이너스 6 이상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a가 0인 거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몇 개 있어요? 12개 존재한다. 이렇게 풀 수 있죠. 그렇죠? a 0이 아니라 했잖아요. 변곡점 안 갖는다는 건 우리가 앞에 소단원에서 이야기했었죠. 그 부분 다시 파악해 줘도 괜찮고요. 926번 2의 x제곱은 kx ln x는 kx 여기가 실근이 없다. 이거의 k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줘도 괜찮냐면 kx라는 게 단순 직선이라서 가능한 풀인데 2의 x제곱과 lnx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 직선이라는 게 이 둘과 시근이 없대. 그럼 이런 식으로 지나면 된다는 거죠. 맞죠? 아니면 누구도 돼요? 이렇게 살짝 맞죠? 아니면 안 만나는 경우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쵸? 그럼 그 경계가 어디부터? 접할 때부터 접할 때까지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찾는 건 이 x제곱에서의 접선과 lnx에서의 접선 사이에서는 근이, 즉 교점이 없다라고 인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들과 이 그래프와의 교점이 없다라고 인식을 하자는 거죠. 실제로 방정식을 풀자는 게 아니라, 그치? 자, y는 2의 x제곱에서의 다시 얘랑 얘가 접한다 라고 하는 상황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요? y는 2의 t제곱의 x-t 더하기 2의 t제곱이 즉 2의 t제곱의 x 플러스 2의 t제곱의 1-t가 y는 x랑 똑같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t가 1일 때 라고 할 수 있고요. y는 2x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다시 lnx는 kx가 접한다라는 것도 이거의 접선의 방정식인 t분의 1 x-t 더하기 lnt라는 애가 즉 t분의 1 x 더하기 lnt-1이라는 애가 y는 x랑 똑같다라고 보는 것이라 t가 2일 때 y는 2분의 1 x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k라는 건 기울기니까 얘랑 얘 사이여야 된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얘를 그래프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x분의 2의 x제곱과 ky의 근이 없는 거고요. 그쵸? x분의 lnx와 ky의 근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 x분의 lnx랑 x분의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줘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실제로 x분의 2의 x제곱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렇게 그려지고요. x분의 lnx 그래프는 1 대입하면 0이죠. 이렇게 그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k가 요 사이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아시죠? x분의 ln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x2의 x제곱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래서 극소값과 극대값 사이에 있다. 이렇게 풀어줘도 전혀 상관은 없다. 근데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는 제가 좀 더 받아들이기 좋아서 저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어서 931. 이건 부등식인데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해당 영역에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관계를 따져주면 됩니다. x가 2와 2제곱 사이라고 했는데 알파 x가 lnx, 베타 x가 성립한대요. 모든 x에 대해서. 이거인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뭔 말이냐면 부등식을 푼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보자는 거지. lnx라는 애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서 맞죠? 2일 때 1이고요. 2제곱일 때 2가 됩니다. 그쵸? 알파 x와 베타 x라는 건 이 0,0에서의 접선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이 알파 x가 이 lnx보다 이렇게 작은 거고 베타 x가 얘보다 이렇게 크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내가 찾는 요 범위, 이 범위에서는 베타랑 알파 사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럼 이제 내가 찾는 건 뭐냐? 어떻게 하면은 이 한계치를 따지냐? 왜냐면 범위 따지는 거잖아요. 그쵸? 범위 따지는 거잖아요. 베타분의 알파의 최대를 구해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베타분의 알파의 최대라는 건 베타의 최소와
알파의 최대를 구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어떡하지? 근데 웬걸 이 문제를 푸는데 이미 여기서 좀 도움을 줬어. lnx는 2일 때 접합니다. 2일 때의 접선이 원점에 접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프가 실제로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서의 접선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내가 조금 대충 그렸다. 이것만 좀 살짝 수정하죠. 좀 가팔랐다가 이렇게 그려지네. 이렇게 되는 거라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려지는 거라 어떻게 된다고? 베타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실제로 여기 접하게 되면 네, 절대 안 만납니다. 그럼 알파의 범위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여기 지날 때입니다. 이게 알파의 범위가 돼요. 그렇죠? 딱 여기 지날 때 그래서 알파 x는 2,2를 지나고요. 베타 x는 lnx에 접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베타는 2분의 1이고요. 알파는 얼마가 돼요? 2의 제곱, 제곱이잖아. 2의 제곱, 2 지나니까 2의 제곱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둘 나누어주면 어떻게 되죠? 2분의 2 이렇게 답이 되겠어요. 베타분의 알파. 유리함수에서는 쉬웠는데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는 실제로 이게 유리함수 파트에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파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해서 뭐 직선과 직선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하면 여기 지나는 거 여기 지나는 거 따지면 돼. 유리함수는 쉬워. 근데 이제 이게 로그함수는 뭐 하는 순간이 생긴다고? 접선이 실제로 그러니까 저 경계를 지나지 않더라도 접선이 최대가 되는 점일 수 있다는 거죠. 기울기의 최대가 되는 점 맞죠? 그렇게 판단해 줄 수 있다. 그래서 2분의 2다. 그림을 좀 잘 그려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얘 때문에 좀 도움을 받긴 했죠. 원래 여러분들이 할 때는 접하는 때가 언젠지를 먼저 고민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뭔 말이냐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내가 원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를 찾는 거라면 알파 x는 깔끔하게 이거 지날 때랑 여기 지날 때 확인하면 되거든. 그치? 맞아요. 접하는 거랑은 아예 상관이 없단 말이야. 관통하는 A일 수도 있으니까. 혹은 근데 이제 이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서의 범위를 찾고 싶은데 여기에서 쏜다면 실제로 접선은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최소는 뭐 여기 이렇게 요점 지날 때랑 요점 지날 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예 이쪽 경계는 관련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도 경계라도 좀 의미가 있었지 맞죠? 얘는 아예 이쪽 경계는 관심도 없는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하나하나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접하는 거, 경계에서의 기울기 이런 거 다 확인해 줘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방금 전에 그렸으니까 그런 과정은 좀 생략했다. 어렵죠? 괜히 미적분이 제일 어려운 게 아니다. x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는 왜 나왔냐면 이거 무리함수 때문이죠. 더불어 로그함수 있으니까 그쵸? 이게 성립한대요. 모든 x에 대해서. 어쩌라는 거지? 자, 이게 낫다. 이렇게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가로선으로. lnx랑 k 그러니까 lnx랑 루트 x를 비교하는 건 오히려 달갑지 않다. 얘 그래프를 그리자. 자, 오랜만에 해야 되죠?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무한대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요. 근데 하시면 뭐가 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요? 뭐가 돼요? 네, 무한대가 돼요.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ln 0분의 ln 이건 0.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0이야 맞지? 그쵸. 마이너스 0입니다.
근데 뭐 어차피 0 되는 거니까 뭐 여기 좀 맞죠?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가는 거죠. 뭐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 있던 애가 마이너스 0이라면 맞지? 마이너스 0이라고 0 아래쪽에서 가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 미분 해봅시다. 잠깐만. 못 그려지는데 이렇게? 이거 그래프가 아니네요. x절편이 없어서 이거 한번 일단 미분해보죠. fx라고 할게요. f 프라임 x는 몫의 미분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그리고 약분되죠. 루트 x로. 그래서 ln x의 제곱 루트 x의 2분의 ln x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2에서 극값이 형성되는데 맞죠? 2의 제곱에서 극값을 그리고 f2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2분의 2 이렇게 됩니다. 내가 뭐 판단을 잘못했나? 야, 이걸 잘못했네. 어허. 이게 점근선이죠. 보여요? 이게 점근선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1에 우극한에 대입하면 0의 우극한이랑 1이라서 발산하고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무한대 대입하면 무한대 되죠. 그래서 여기 2의 제곱에서 2분의 2의 제곱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렇죠? 점근선이 왜 생기냐고? 내가 지금 얘 0이라서 1 대입하면 0 되잖아요. 0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못해서.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근데 잠깐만 내가 뭘 잘못 생각해서 이딴 일이 벌어졌지? 루트 x가 나왔나? 볼펜으로 적었나요 혹시? 사과하겠습니다. 이거 lnx로 못 나누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게 0 되는 애가 있는데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건 미안합니다. 내가 처음에 잘못 나눴어. 이거 그냥 편하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루트 x분의 lnx랑 2k분의 1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네. 2는 얘한테 그래도 줄까? 자, 미안해요. 자, 그래서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ln 무한대지만 0이죠. 그리고 0을 대입하면 0분의 마이너스 무한대라서 발산합니다. 그쵸? 근데 얘가 1이면은 0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가 좀 깔끔하죠? 아까 전 말했다시피 2의 제곱에서
극값이 형성됐고 그래도 2의 제곱도 한번 미분해야겠죠. f 프라임 x라는 게 분모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하면 x 루트 뜻이 루트 x분의 2 빼기 분모 미분하면 2 루트 x분의 2ln x가 돼서 둘 약분하면 어차피 여기랑 여기랑 똑같으니까 맞죠? x는 2의 제곱에서 극값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2의 제곱이 되고요. 2의 제곱을 대입하면은 2분의 4가 돼요. 그래서 k는 얼마? 4분의 2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는 0이 되는 거는 나누면 안 돼요. 알았죠? 0이 되는 건 나누면 안 됩니다. 그 짓을 선생님이 했죠. 아, 적분 나가고 싶었는데. 자,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 개념 설명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 수학2에서도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여기서도 가속도와 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간 달라요. 왜냐면 우리가 그 수학2에서 했던 건 이제 끝. 수학2에서 했던 건 위치라는 게 등장하고 수직선에서의 위치가 등장하고 뭘 xt라고 할 때 맞죠? 걔를 미분한 게 vt고요. 그걸 또 미분한 게 at, 가속도였죠. 그쵸? 자, 근데 좀 심심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직선 너무 간단하잖아. 그래서 평면 좌표로 가져옵니다. 평면에서의 위치는 x랑 y 좌표가 각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xt, yt로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미분하면 뭐냐? 뭐 간단해요. 미분하면 그냥 x 프라임 t고요. y 프라임 t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속도라고 하니까 뭐 vxt, vyt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미분하면요.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나오니까요. 이제 a, xt, ayt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번 미분하고요. 여기서 한번 미분하고요. 여기서도 미분이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사실 그냥 얘의 속도가 뭐야 라고 하는데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좌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x, 벡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x에 대한 성분의 속도와 y에 대한 성분의 속도가 공존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벡터에서 뭐 성분 그런 얘기 하잖아. 여기에서 그 아이디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래서 뭐 각 성분별로 우리가 연산해주면 되니까 이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나마 좀 새로운 아이디어 뭐냐면 속력이라는 게 뭐였죠? 수직선에서 속력이 뭐야? 절대값. 그쵸? 그러면 우리가 평면에서도 그 속력은 뭐겠어요? 절대값. 근데 문제는 뭐야? 니네 이런 거 구한 적 있어? 아니, 좌표인데 어떻게 절대값을 구해? 했죠? 벡터에서. 뭐라고 했어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입니다. 루트 vx의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 이게 뭐다? 속력입니다. 왜냐면 이 속력이라는 건 속도의 크기를 말해요. 속도의 크기. 근데 우리가 크기라는 게 원래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죠. 맞아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니까 수직선상에선 그냥 요점부터의 거리를 하면 절대값만 취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평면 좌표에서의 거리잖아. 맞아? 평면 좌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애가 지금 순간적인 변화율이 여기에 있대. 근데 이때의 속도의 크기라는 건 여기서부터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 돼요. 왜냐면 거리니까 2차원이니까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속력. 그럼 당연히 가속력이 만약에 있다면 가속도의 크기라는 개념이 있다면 얘를 뭐 해달라?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만 해주면 돼요. 알았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이 공과대학을 가게 되면 마주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i라는 건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복소수 i. 허수니까 크기가 없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복소 평면이라는 걸로 다루면 이 i라는 건 a 더하기 bi를 기준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0,1이라는 성분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얘 크기는 1입니다.
그쵸?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i라는 걸 거듭 제곱하면 뭐예요? i 제곱이죠. 마이너스 1이죠. i 세제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i죠. 그쵸? i 4제곱은 뭐예요? 1이죠. 네, 회전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수학 상에서 배웠던 거의 확장판이었어요. 사실 관심 없고요. 그러니까 미적분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의 근간 및 좀 더 확장판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개념 자체는 아니죠. 그냥 단순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계산량이 늘겠네. 맞죠? 왜냐면 x에서만 다루는 걸 y에서도 다루어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여기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사이클로이드 곡선인데 사이클로이드 곡선 들어본 적은 있어요? 뭐죠? 사이클로이드. 네. 처음 들어봐요? 나중에 인터넷 유튜브에 쳐보면 그런 거 나와요. 유튜브에서 요즘에 워낙 영상 자료가 너무 많아서 아주 좋죠. 곡선이 3개 있대요. 공을 3개 떨어뜨린답니다. 누가 제일 빨리 떨어지냐에 대해서 얘가 제일 빨리 떨어진대. 이게 뭔데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맞지? 실제로 직선이 제일 늦게 떨어지고 얘가 뭐 유리함수라고 생각하면 유리함수가 제일 두 번째,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하면 얘가 첫 번째, 그리고 직선은 최단거리지만 가장 빠르게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최단시간 곡선이라는 얘기를 해요. 최단시간 곡선. 물체가 떨어질 때 수직 낙하가 아니라 곡선을 따라 움직인다면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는 걸 따라 떨어질 때 가장 빨리 떨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빨리. 짧게, 빨리. 왜 그러냐 했더니 중력과 속도와의 관계성을 따질 때 사실상 벡터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걸 따졌을 때 그 y에 대한 위치 변화가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답니다.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자, 여기서 출발을 해요. 동그라미가 하나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불빛을 달아놨어. 불빛을 달아놓고 이렇게 동그르르르 이렇게 한 바퀴 굴렸대요.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가 마치 어떤 불빛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야, 맞지? 그 그림자가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래요. 그러니까 원이 한 바퀴 도는 동안 만들어지는 곡선이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곡선이 이렇게 다시 살짝 이렇게 반복되는 양상을 보여요. 그게 x좌표랑 y좌표가 사인, 코사인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옵니다. 아마 세네는 없을 거고요. 저기 다음에 푸는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에서는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있나?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속도를 봅시다. 938번은 그냥 직선 운동이니까 생략할게요. 그냥 식만 이상하게 된 거죠. 942번. t에서의 위치 x라는 게 어떻게 써있냐면 at-sin t, 1 cosine 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치예요. 그럼 속도는 a-cosine t, sin t죠. 근데 이 속도가 3분의 파이에서 속력이 1이래요. 속력이 1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속력은 루트 a-cosine t의 3분의 파이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3분의 파이라고 쓸게요. 제곱 더하기 sin 3분의 파이의 제곱이 됩니다. 자,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인데 어라? 근데 이게 1이래. 그럼 뭐야? 얘가 0이어야 되죠. 그래서 a는 1이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렇게 지저분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알았죠? 왜 루트 안에 들어있으면 보통 꺼내져요. 보통 루트가 그냥 제거되도록 나옵니다. 숫자가 되게 깔끔하게 나와요. 쫄 필요까지는 없고요. 가속도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 x라는 애는 1 마이너스 코사인 3t고요. y라는 건
3분의 1 사인 3t라고 되어 있는데 속력이 최대라 했어요. 이게 위치죠. 그럼 속도는 3 사인 3t 콤마 코사인 3t. 그렇죠? 근데 속력이 최대라 그랬어요. 속력은 어떻게 돼요? 루트 제곱 9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뭐야? 루트 8 사인 제곱 더하기 1이죠. 이게 최대라는 것은 사인이 1일 때 얼마? 3. 근데 사인이 1이라는 건 t가 얼마라는 거예요? 2분의 파이일 때라는 거죠. 그쵸? 맞아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니까 걔는 놔두고 그럼 8 사인 제곱이 남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돼서 2분의 파이일 때 최대가 된다라는데 가속도는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죠? 가속도 한 번 더 미분하는 거고요. 9 코사인 3t 콤마 마이너스 3 사인 3t인데 그때의 크기를 구해달래요. 잠깐만 아주 예리했습니다. 3t가 2분의 파이인 거죠. 아주 예리했다. 자 그래서 가속력 원래 가속력이란 표현은 잘 안 써요. 그냥 글씨 덜 쓰고 싶어서 쓴 거야. 루트 9 코사인 제곱 더하기 뭐야 81 코사인 제곱 더하기 9 사인 제곱인데요. 맞죠? 3t가 2분의 파이니까 얘가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3이 돼요. 그쵸? 0 되죠? 왜냐면 코사인 3t 지금 0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가속도였어요.